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이재명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경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오늘 해경군 김 씨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혜경 씨 사건을 오늘 검찰로 넘겼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좋겠다.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서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요. 이재명 지사 지난 주말 경찰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공개적으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출근길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재명 지사는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계정 주인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 몇 가지를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이미 목표를 정하고 그게 이재명의 아내다라는 데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 권력 행사는 공정함이 생명입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김영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 경찰이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는 왜 이리 가혹한지 모르겠습니다.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시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한테 뱉으십시오. 죄 없는 무고한 제 아내, 가족들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바라는 바 이 저열한 정치 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도정에 더 집중해서 도정 성과로 그 저열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제 아내를 표적으로 삼아서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한테 뱉어달라. 이재명 지사의 입장 표명에 과연 어떤 함의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 국회의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SBS의 인광기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인광기 위원. 네. 이재명 지사가 지난 주말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는 SNS에 글 올린 것 말고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죠. 그렇습니다. 그저께죠. 토요일 날 오전에 경찰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검찰에 넘기겠다, 송치하겠다 이런 걸 이야기를 발표한 이후로 집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관사가 지금 수원에 없고요. 자기 사택이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틀 동안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틀 만입니다. 이틀 동안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재판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오면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박스를 이렇게 들고 나와서 분리수거를 하고 나서 기자들을 보면서 상당히 여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웃음도 띄고요. 그러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더니 잠시 뒤에 도청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8시 40분에 도청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태곤 시장 보기에 말이죠. 이재명 지사가 워낙 전략 전술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 받지 않습니까?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오늘 기자들에게 밝힌 저 입장 표명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그럼 나는 결백하다. 그 플러스 알파를 보자면은 이 결백하고 또 무관하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같으면 이제 어려운 사안이 터지면 내가 결백하더라도 혹은 실제 죄가 있더라도 되게 이제 압박을 받고 흔들리고 그런 모습을 통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좀 더 중점적으로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백하다는 후순위고. 예. 아마도 경찰의 조사가 대단히 일방적이고 악의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사람들의 목표는 나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려는 것일 텐데
그래서 나는 더더욱 앞으로 경기도정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좀 납득이 잘 안 되죠. 계속 이제 경찰을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데 사실은 요 사건을 놓고 보면 선관위에 고발을 한 것을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했고 그리고 그 검찰에서 경기 남부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대에 지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당 내용을 검찰에서 확인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난번 본인의 그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3가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내용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저분이 굉장히 그 변호사 출신이고 이런 사건 대응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검찰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을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찰이 진실보다는 뭐 권력을 택했고 뭐 촛불 정부 경찰 맞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는 조금 좀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 검찰도 사실상 확인한 내용일 텐데 물론 검찰은 이제 사건을 송치받은 만큼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정태근 전 의원께서는 경찰의 수사를 사실상 검찰이 지휘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도 이런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것 한 아니겠느냐. 말씀만 더 붙이면은요. 보통 선거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경찰에서 조사할 때요. 기소 의견이 나왔다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해당 검찰청뿐만 아니라 대검까지 보고된다고 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한 유형의 사건인데 이 사람은 기소를 하고 이 사람은 기소를 안 하는 문제 또는 수사의 강도의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이 사건의 과정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이 시점에서 경찰이 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정태근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관련 사안이 선거법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것 아닙니까? 12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채 한 달도 남지 않았거든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안에 그렇습니다. 공소가 제기돼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이 19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13일이면은 지금 검찰에 넘기지 않으면은 기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지나고 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빨리 검찰로 넘겨라 하는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넘겼고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도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지금 전체적인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지금 정태근 의원 말씀은 왜 이런 것을 정권 차원에서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지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건은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과의 끊임없는 싸움, 그러니까 계속 견제, 선거 전부터 그래왔다는 거예요. 대선 전 경선 때부터 그랬고 그다음에 지사선거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친문과 비문, 이재명과의 싸움 속에서 경찰이 정권 쪽의 선을 권력 쪽에 그쪽에 편을 들어서 이렇게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정치적 함의나 정치적 함의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이재명 지사가 오늘 아침에 했던 이야기들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하나 먼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경군 김 씨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가 아니다라는 근거로 경찰 조사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이재명 지사가 주장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내 아내가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 아내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제출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고 이재명 지사는 주장했습니다. 쓰시던 그 휴대전화를 네. 뭐 제출해서 뭐 결백을 좀 입증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 점이 참 이상한데 이게 지금 4월 달에 벌어진 사건인데 지금까지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한 일도 없고 제출할 의사가 있느냐. 3일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통화가 워낙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서 정지를 시켰고 그리고 새로 전화를 한 달쯤 한 15일, 뭐 2, 3주 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번호를 만들어줬죠. 근데 만약에 그때 요청을 했더라면 저희가 드렸을 텐데 왜 7개월 동안 그 요청을 안 했는지 정말 저희도 이상하고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윤태호 시장 좀 사실관계 확인해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 말이 뭐 본인 입장에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 3자가 볼 때는 뭐 설득력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요? 4월에 이 문제 촉발된 거 자체는 맞습니다. 근데 그 4월에는 검찰이라든지 경찰이 이렇게 깊이 수사할 때가 아니고 막 고소 고발이 들어가고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라고 하죠. 네티즌 수사대를 중심으로 이거 정말 뭐 저 사람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경찰이 그때 거기다 4월이라는 시점은 민주당 경선이 한참 경선이 끝났던 시점인가요? 어쨌든 이제 후보가 되고 선거전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후보의 부인의 휴대폰에 대해 가지고 인터넷에 나오는 사람들의 의구심만을 근거로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요청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가 그때는 나에 대한 정치 탄압이냐라고 더 강하게 반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뭐 이번보다 조금 더 앞에 달라고 하지 않냐는 건 말이 되겠지만은 4월에 왜 안 달라고 했냐. 4월에 없애가지고 못 준다라는 것은 저 3자가 볼 때는 설득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휴대전화가 2대 아내 김혜경 씨가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꿨다. 그런데 그 바꾼 시점이 임광규 의원 바꾼 시점이 해경공 김씨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던 사람이 바로 안드로이드 폰에서 또 아이폰을 바꾼 시점과 일치한다. 경찰이 이렇게 조사를 한 거죠.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예. 테니까 제가 약간 배경을 설명을 하면은요.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간략하게. 지금 두 개의 핸드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트위터 해당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보면은 이거는 어느 폰에서 올렸습니다가 나오거든요. 밑에가 보면은. 근데 거기가 보면은 처음에는 안드로이드 폰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폰으로 바뀌었어요. 그 시점이 2016년 7월에 안드로이드 폰으로 쭉 있다가 그 이전에요. 그렇게 해서 바꿨다가 지난 4월 달에 다시 안드로이드 폰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게 딱딱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때 당시에 전화번호가 김혜경 씨의 전화번호가 노출이 돼가지고 워낙 많은 전화가 와서 그거를 없애고 번호까지 바꿔버렸다. 그런데 공교롭게 시점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 내놓으라고 했었으면 진작 줬을 텐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고 전화번호 다 바꾸고 나서 7개월이나 지난 뒤에 와서 지금 핸드폰 문제를 삼고 있느냐. 2016년 7월에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 바꾸기 전에 그 휴대전화를 경찰이 달라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 4월 달에 아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4월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얘기는 그 전화기는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이미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쯤이면. 아이폰도 없어졌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이야기가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윤태곤 실장 생각이고 이 휴대폰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없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지사 측 입장에서 보면 내 계정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미 제출을 차라리 하는 게 나을 뻔했다. 만약에 존재한다면요, 실제로. 지난 4월에 가지고 있던 전화기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핸드폰에는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게 오히려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아이폰이 중요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당연히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 본인의 계정이 아니다, 김혜경 씨의 계정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 폰을 제출하면 그 폰에서는 당연히 접속 기록이 안 나오죠. 로그인 기록이 안 나오죠.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유실을 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이 부분 관련해서요. 휴대전화기를 왜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이상하다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기자들이 경찰청장에게도 물어봤죠. 오늘 간담회가 오전에 있었는데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기자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예. 물어봤었습니다. 왜 핸드폰을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확보를 안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수사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는 경찰 입장에서는 절차상의 모든 걸 다 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 저희들이 뉘앙스를 봐서 해석하는 거로는 경찰 입장에서는 그 김혜경 씨의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이나 법원 입장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확보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걸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밟았는데 검찰에서 반려한 것 아니냐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 그렇습니다.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말이죠.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트위터 본사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다 대놓고 그러면 우리
김혜경 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트위터 측에 물어보면 트위터 측에서 대답만 해준다면 정말 아니라면 그것으로 다 확인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물었더니 이재명 지사는 한 번 더 생각을 한 대답을 했네요. 트위터 본사에다가 뭐 좀 밝혀달라 이렇게 좀 직접 요청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그 계정이 제 안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건 내 거다라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프레임이고 함정이죠. 예, 윤태호 시장, 저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요. 우리 일반인 형사 피의자라면은 왜 내가 나의 무죄를 증명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수사 당국이 해야 될 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게 또 이제 인권 차원에서 맞는 건데 특히 정치인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우리가 뭐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저런 이야기는 좀 장기전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위터 계정 같은 데도 그게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김혜경이라는 명의와 뭐 이런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제 개설된 계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봤을 때 있다 없다라고 답이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지 않겠다. 당신들이 이제 밝혀라라고 공을 다시 이제 수사 당국으로 던지는 거죠. 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요. 트위터 쪽에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트위터 본사에서 이 HK킴이라는 정의를 위하여라는 계정은 이게 김혜경이다 또는 김혜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김혜경의 핸드폰으로 또는 IP 주소로서 올려진 것이 맞다 또는 그렇지 않다를 밝히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거를 트위터에다 요청을 하면 이걸 해주질 않습니다. 그건 트위터의 정책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그거는 보안이 철저하기 미국의 때문에. 본사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미국 회사들은 그거 절대 안 밝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 얘기는 뭐냐면은 그럼 본인일 경우에는 확인할 거 아니겠느냐. 그럼 본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인 것도 확인을 안 해줍니다. 트위터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든 본인이 아니든 간에 전혀 이거에 대해서 누구 것이다 아니다를 절대 밝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좀 이해가 되네요. 수사기관에서 트위터 본사 측에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트위터 측에서는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준다. 그런데 이 김혜경 씨가 본인이라면은 이게 내 거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하면 원래 본인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된다는 개인에 겁니다. 대해서. 개인이. 제가 물어봤어요. 예. 왜 안 해줍니까? 제가 임광기가 제 계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누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이상해지고 있는데 이게 내 건지가 맞는지를 확인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의 경우에는 자기가 치고 들어가서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면 로그인 기록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그거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내 계정이 맞다고 한다면 이거는 또 김혜경 씨 입장에서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전제죠. 내 계정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김혜경 씨가 의뢰를 한다고 해서 뭐 답변을 안 준다고 지금 임광기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 계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확인 안 해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꼬이는데 정태훈 의원님께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주 말 조사 결과가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자신의 SNS에다 직접 이런 투표를 한번 붙인 게 있었는데 그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한 다음에 정태근 전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트위터 계정 해경공 김 씨의 주인공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 사진을 곧바로 캡처해서 그 아래쪽 보십시오. 경찰 주장. 카카오 스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카카오 스토리에 공유했다. 그래서 동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 주장이고 김혜경 씨 변호인은 그 위에 문장 보십시오. 중간 문장.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 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쉽다. 따라서 이렇게 굳이 사진을 캡처한 다음에 카스에 공유한 것은 동일인이 아니라는 증거다라고 하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어느 쪽 주장에 더 공감하십니까? 라고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SNS에 일종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조금은 어색한 결과가 나왔죠. 괜히 이런 질문을 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경찰 주장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81%, 오후 2시 현재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아마 저 글을 올렸을 때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열심히 와서 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랬겠지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네티즌 암만 지지자라도 하더라도 이게 뭔가 좀 석연치가 않다 하면 자신 있게 나서지를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그게 꼭 김혜경 씨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지사 주변 사람들이 좌우지간 트위터 내용을 올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처음 시작부터가 이재명 씨 형 관련해 가지고 반박하고 욕설하고 하는 그것부터 쭉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이재명 지사 주변에서 누군가가 올렸든지 아니면 김혜경 씨든지 이런 추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재명 씨도 이제 사건을 여러 가지로 대응하려는 과정 속에서 지금 약간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게 아닌가, 당혹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이 부분 관련해서 기자들이 이재명 지사님 본인이 직접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경찰 주장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경찰 쪽으로 뭐 많이 여론이 기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트위터 계정의 특성이죠. 제가 그 투표로 뭐 결론을 내려고 한 것은 아니고 경찰은 같은 시간대에 캡처했으니까 동일인이다라고 단정을 했는데 트위터는 원래 실시간용이라 과거의 것을 찍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문을 한 것이고 아마 기자분께서도 보시면 그 생각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윤태곤 시장 트위터 사용하십니까? 계정은 있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저하고 거의 비슷하시고 전태현 의원 트위터 저도 하십니까? 계정이 있는데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임광규 위원님. 네, 요즘에 우리나라 추세가 이러는 것 같아요. 트위터가 한때 한 2, 3년 전에 열심히 네. 하다가 최근에는 한국인의 정서에는 페이스북이 훨씬 맞는 거예요. 이게 트위터는 이게 지나가 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스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 거기다 올렸던 것은 자기 지지자가 많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한 거라기보다도 사실은 그 질문만 딱 놓고 보면은요. 이재명 지사 변호인 쪽의 설득력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카카오 스토리도 해보고 페이스북도 하지만은 이 폰에다가 있는 사진을 가지고 원본이 있다면은 여기도 올리고 원본을 올리지 여기 하나 올린 것을 캡처를 해갖고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요. 저도 페이스북 자주 하는 편인데 상식적으로는 그 사진 원본이 있으면은 원본을 동시에 올리는 게 더 맞긴 한데 가끔씩은 제가 사진을 올리고 나서 그 올린 거를 또 캡처해서 이쪽에다가 올리기도 해요. 요즘 화면 그 캡처가 부분은- 쉬우니까 예, 예.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면 캡처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변호인의 주장이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지사 측의 주장이다 이 말씀이신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그것이 네.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경찰 쪽의 주장에 상당히 공감하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결과죠. 어쨌든 간에 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좀 당혹스럽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보면 내가 이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관계를 알리고 싶어서 설문의 형식을 빌었다라는 게 자기 주장인데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라는 분이 그동안 그랬지 않습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꼭 온라인 여론이 오를 수 있냐 휩쓸리는 것도 있고 오도되기도 한다는 주장을 할 때 아니다. 온라인 여론이야말로 진정한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고 뭐 혁명적인 것이다라고 본인이 계속 이야기를 해온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탠스가 더 꼬여버리는 거죠. 예. 이재명 지사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몸담고 있는 정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죠. 민주당 안에 친문 진영에서 처음 이 사건을 고발을 했고 그래서 수사가 시작이 된 건데 말이죠. 민주당 안에서는 사실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창원 의원이 어젠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사실이라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아서 이재명 지사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이재명 지사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나온 만큼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야 한다. 떠나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출당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야당에서 나오고 있죠. 이 요구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현재 그 민주당 내에서까지 의혹이 사실이면 뭐 출당은 물론 지사직까지 뭐 사퇴해야 된다. 뇌물을 받았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무고한 사람을 놓고 네가 죄를 지었다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고 가혹한 정치적 공격에 해당됩니다. 가정적으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이재명 지사가 저 프레임, 뭐 틀이라고 하는 말이죠. 정치적 프레임, 또 가혹한 정치적 공격이다 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재명 지사가 저런 표현을 자주 쓰죠. 이번 사건과 지난번에 이제 그 세 건의 기소 의견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이다라는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 저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건데 만약에 실제로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이 뭐 지금 김혜경 씨에 대한 문제 포함해 가지고 기소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민주당에서 당원권 정지 정도는 하는 것이 국민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재명 지사. 그런데 이번 사건이 경찰이 조사를 시작한 것이 일단 전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원래 선거 전 와중이라고 한다면 원래 야당이 다른 정당에서 이재명 지사를 고소 고발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재밌는 것은 또 역설적인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수사가 시작된 것은 민주당 안에서 고소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것이 고소 고발이 들어간 시점이 언제냐면 지난 경기지사 선거 때 그랬단 말이에요. 경선 때죠. 때. 민주당 경선 때. 경기지사 민주당 경선 때 친문인 전해철 후보와의 이 팽팽한 접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전해철 당시 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됐고 물론 나중에 전해철 의원은 이거를 취하를 했습니다만 이거를 또 이정열 변호사가 또 계속 시민단체와 시민들과 함께 이게 고발을 함으로써 이게 계속 이어졌고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이런 지금 민주당 내의 친문 친노 이런 쪽에 대한 이재명과의 갈등 이런 쪽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당 외부인 야당 쪽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당연히 야당에서는 경찰 조사 결과 발표만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그만둬야 한다. 즉각 사퇴하라. 민주당도 이런 이재명 지사를 공천한 데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고요. 바른미래당도 계속 지켜보겠다. 저것은 앞으로 검찰 수사 또 향후 있을 법원의 재판까지 법원의 판단까지 끝나봐야 아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입장은 무사안일이며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다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세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의 생각이 궁금해서 기자들이 민주당 생각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해찬 대표겠죠. 이해찬 대표에게 기자들이 참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이해찬 대표 표정이 상당히 불쾌하다 이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현황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해야 돼서 길에서 안 한다니까 인터뷰는. 그럼 잠깐만 멈춰서 해주시죠.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혹시 출당이나 재명 조치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대표님 어제 수사 결과 나오고 어떤 심정이셨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논란이 되고 있으면 길에서 이러지 말아요. 공식적인 입장은 아예 안 내실 건가요? 어제 대변인이 다 냈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가름하신다는 건가요? 법원 검찰 판단을 다시 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대법원 판결까지 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길에서 이러지 말아요. 나는 길에서 질문하면 답변 안 한다니까. 기자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같은 질문을 이해찬 대표에게 했는데 이해찬 대표는 어제보다 더 기분이 안 좋은 듯 했습니다. 이 기사 관련해서 오늘 입장 이 기사가 냈는데요. 당에서 어떤 조치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만들 해 이제. 오늘 최고위에서는 좀 논의가 안 나왔나요? 그만하라니까. 당에서 입장 정하신 게 없으세요? 근데 그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당 입장은 당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조차가 아니니까. 대변인이 있으시니까 이게 다니면서 인터뷰는 안 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어디 앉아서 하실 기회도 안 주시잖아요, 저희한테.
예, 이해찬 대표가 원래부터 길에서 걸어가는 와중에 하는 질문에는 답변 안 하겠다 이야기는 그렇게 했는데 이해찬 대표의 저런 태도가 꼭 온당하냐 이거는 좀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그건 자기의 코드죠. 예. 뭐 국민들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의 코드인데 그러면은 아까 어떤 기자 이야기처럼 뭐 따로 들어가서 하겠다라든지 뭐 짧게나마 뭐 그럴 간담회 기회를 자리를 안 주시잖아요. 갖겠다라고 하니까 예. 길에도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건데 이게 뭐 어떤 기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기소 시점에서는요 민주당이 뭔가 좀 정제된 입장이 나와야 될 거예요. 아니 안 나온다면은 좀 배기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입장이어야 된다는지는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기소 시점에서는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의 기자들의 질문에 대응하는 방식 오늘 좀 이재명 지사 이야기하고 좀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정치는 질문을 피할 권리가 없어요. 질문을 받아야 되고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을 하는 게 의무거든요. 근데 더더군다나 자당에서 공천한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리고 그 부인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소가 이루어지느냐 마느냐에 관련해서 당에서 이 문제를 징계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는데 예를 들면 아직 입장이 정리 안 됐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든지요. 저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저는 이 집권당 대표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도움을 받은 겁니까? 이재명 지사의 도움을 받았다기보다도 직접적인 도움은 뭐 없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구도가 김진표 의원과 이렇게 같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럴 때 김진표 의원이 그때 후보가 상당히 이재명 지사의 쪽에 대해서 탈당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그때 김부선 씨 뭐 이런 스캔들 문제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탈당을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 이해찬 당시 후보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감쌌다. 이렇게 봐서 이재명, 이해찬은 같은 쪽으로 이렇게 묶는 프레임이 있어요. 특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된 뒤에 친이 그러니까 이 대표에 가까운 사람이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의원이 평화부지사로 임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지사 쪽은 상당히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 상황이 단순하게 민주당 내 친문 대 반문, 친문 대 비문 이런 구도로 보는 건 또 너무 단순하게 상황을 보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해찬 대표가 어쨌든 간에 친문 진영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또 이해찬 대표를 측면 지원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고. 그러니까요. 제가 참 요즘 보면은 답답한 것이 과거에는 이쪽과 저쪽의 갈등이 먼저 벌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편이 쫙 갈라졌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서 먼저 갈등이 벌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따라가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있던 갈등, 없던 갈등도 새로 생기고 사람들마다 새로 막 내러티브, 서사를 만들어요. 이쪽하고 저쪽이 다르고 원래는 이런 사이였고 저런 사이였고라고 해서 거꾸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프레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실 성남시장 시절이나 지금까지 올라오는 데는 내가 거대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는다라는 프레임이 크게 작용을 했었죠. 네. 뭐 이명박 정부에서 받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받았고 과거에서도 뭐 국정원한테 사찰을 받았고 이런 걸로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뭐 권력, 경찰이 이제 권력 편에 서서 뭐 이러는데 근데 지금 권력이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게 되는 거니까 갈등 구조가 더 복잡하게 되는 거죠. 현실과 별개로. 그리고 이 지사는 지금 보면 좀 당황스러워하는 게 보이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선거 끝나고 나면 고소고발 취하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진실 게임이 있지만은 어쨌든 전해철 의원과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전해철 의원은 취하했죠. 그렇죠. 취하를 해서 끝난 걸로 알았을 텐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정열 뭐 변호사하고 뭐 시민들이 이제 다시 고소를 하고 그리고 한 달쯤 전에 이제 재밌는 보도가 한번 있었어요. 이재명 지사 팬클럽 간부가 제보를 했는지 해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전 운전기사 50대 어떤 남성이 뭐 사실은 내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이 그런 기사가 한때 나왔었죠. 예,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이야기고 그 사람 이야기고 뭐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적 프레임으로 보면 그때 끝나는 것인데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번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이죠. 민주당도 상당히 속내가 복잡해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감싸기도 좀 그렇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입니다. 현재로서는 뭐 본인이 하나도 인정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여부를 좀 보고 그리고 이후 법적 절차 진행 절차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때 당의 입장을 판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지사가 오늘 뭐 경찰이 정치적이라고 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그거는 뭐 정책이라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무슨 이 배우의 어떤 권력이 있거나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한 의원님들이 안 계세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 문제를 당내 갈등으로 자꾸 확대하는 것은 이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내부 저변의 기류에 대해서는 뭐 현장 기자들이나 좀 취재된 게 있습니까? 일단은 그 공식적인 말은 지금 홍익표 수석 대변인 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쪽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고 의견이 이렇게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검찰 기소, 길게 보면은 재판 결과까지 봐야 된다 하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 입장은 전혀 없다. 그리고 이것이 당내 갈등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들을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내놓고 있는데 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결들은 상당히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전해철 의원도 지금 기자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어떤 입장을 밝히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당연하죠.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가정입니다만은 지금 강경 지지층에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를 내보내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나는 정치 탄압을 받아가지고 이까지 왔다라면서 탈당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민주당에는 얼마나 더 큰 정치적 타격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이제 캐릭터상 계속 뭔가 이제 이슈를 만들려고 하고 이 대법원 판결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간이 아주 걸릴 거거든요. 그럼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내보낼 수도 없고 스스로 내간다고 하면 더 큰 걱정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 사안이 이재명 지사가 원래는 이제 진실 공방, 진실된 사람이냐 아니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부선 씨와의 이른바 스캔들 의혹 이게 있었는데 이번 사안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하게 사실 여부에 따라서 김부선 씨와의 의혹은 양측의 주장이 뭐 끝내 법적 결론이 나더라도 계속해서 다르게 나갈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이 사안은 검찰과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으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정치적인 것과 지사직을 유지하는 문제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기소 의견으로 3가지 본인이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라는 것은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그거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최하 형량이 300만 원이에요. 그 지사직이 날아가는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 사안은 실제로 김혜경 씨 계정이고 김혜경 씨가 써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지사직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정에서 나온 공격의 내용들 이것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아들 친문 정치 세력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정치인이 그 전역 의원인가 뭐 3차 대전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이재명 지사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임광기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쓰레기를 직접 들고 나와서 이른바 재활용 쓰레기 그 박스를 들고 나오는 저 장면. 사실 아침에 기자들 와 있는 거 다 알고요. 이재명 지사가 평소대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왔을 텐데 기자들도 저 장면 보면서 조금 의아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재명 지사답다 뭐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까? 상당히 저런 것들이 기자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다는 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매일 박스를 갖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 상당히 어떤 의도적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상당히 가정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나오기 어렵죠. 그래서 기자들도 처음에는 하고 나온 것부터 놀랐는데 박스를 들고 나오는 걸 보니까 더욱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입지라고 하는 것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이런 조사하면은 이낙연 총리에 이어서 여권에서는 여전히 2위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도를 여전히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차기 주자들이 안희정 충남지사가 미투 운동으로 사실상 난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까지 이런 상황이다.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팬이든 아니든 간에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까 제가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스스로 탈당하면 더 고민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맞닿는 지점이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제 유력한 주자들이 이제 자꾸 이제 낙마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또 음모론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또 음모론이 되면은 그게 또 하나가 스스로 생명력을 얻어가지고 이제 서사를 형성하고 또 세력화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양면적 고민이 있는 거죠. 예, 이재명 지사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해경궁 김 씨라는 일명입니다. 원래 이 트위터 계정의 진짜 이름은 정의를 위하여였죠. 이른바 해경궁 김 씨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인데 그 주인이 이재명 지사의 아내라고 하는 김혜경 씨,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라는 경찰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격한 어조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부에서는 이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정말로 해경궁 김 씨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 어떤 글들이 있었고 이것을 왜 김혜경 씨가 쓴 것으로 경찰은 보는지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 김혜경 씨의 변호인 측은 왜 김혜경 씨가 쓴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명쾌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어요.